위클리 투자 뉴스 첫 번째 뉴스인데요. 주간 증시 흐름을 복귀해 보겠습니다. 섹터별로 돌아가는 시간이 더 빨라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요새는 뭐 하루짜리 시세도 아니고 반나절짜리 오전과 오후가 또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요 키워드의 숫자가 여전히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전문가님 이번 주의 키워드들 먼저 잡아주시죠. 네, 키워드는 시장이 안 좋아도 되게 많아요. 맞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뭐니 해도 일단 이번 주는 무조건 FOMC였고. 그렇죠. FOMC 하면 따라 나오는 키워드는 뭐 파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집착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. 네,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유가는 또 계속 이어집니다. 그리고 환율 당연히 따라오는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줬던 키워드들도 있습니다. 뭐 우크라이나, 그다음에 뭐 네옴시티, 그렇죠. 합쳐서 또 하면 행사가 열렸던 뭐 GICC, 그 다음에 이제 또 애플 관련해서 또 이슈가 좀 있었고, 그다음에 뭐 스타링크라든가 또 이게 뭐 승소 또는 뭐 각하, 근데 각하 같은 이제 승소 같은 각하, 그렇죠. 뭔지 아실 거죠? 그럼 5G가 또 이번 주에도 또 움직였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의 테마는 저희가 저번에 과학에 근거된 테마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. 네. 중입자 치료기. 이거 대단했어요, 네. 이번 주에. 네, 이것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죠. 네. 그리고 또 과학적인 것도 뇌 임플란트. 정말 새롭죠. 이거 뭔가 했습니다, 저는. 네, 그리고 이제 뭐 유엔이라든가 대통령 일정이 있었으니까. 그다음에 뭐 항저우 내일이죠. 뭐 그다음에 이제 1000억이라는 숫자가 이제 하나 또 떡하니 이제 하나 있었고. 그다음에 이제 뭐 가결. 이건 좀 뭐 정치적인 이슈. 그다음에 재계약이라는 게 있었고. 그다음에 이 재계약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어느 쪽은 좀 웃을 수 있는데 어느 쪽은 좀 울상을 짓게 만드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. 그리고 IRA인데 이제 프랑스판. 그래서 이제 불란서 저 IRA를 제가 이제 키워드 하나 잡았고 속도 조절이라는 게 또 생각나는 그런 한 주였고 그다음에 뭐 크루즈 뭐 이런 것들이 이 외에도 되게 많았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생략과 필터링을 거친 키워드들입니다. 정말 이번 주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죠. 자,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실까요? 네, 흐름을 일단 복귀해 보면 뭐 미처 시간상 우리가 뭐 말을 또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것도 있겠지만 뭐 많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벌어졌어요. 네,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첫 그 FOMC. FOMC는 예상대로 매파적인 동결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제가 오전 시간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학력고사, 파월 모의고사 이러잖아요. 네. 학력고사라면 이제 제가 옛날 사람인 건 이제 티가 나는데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라. 이게 해석이 어려워요. 맞아요. 네, 이 해석이 참. 근데 이번에는 다들 해석을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 거죠. 일단은 사실 그때 3시쯤인가요? 그 결과만 딱 나왔을 때 저는 그때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속보 보고 괜찮겠네 하고 잤거든요. 그렇죠.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러니까 뭐지? 왜냐면 얼마 전에, 그러니까 한 7월인가요? 그때도 얘기할 때도 오히려 파월 의장의 말이 좀 공격적인 거 아닐까라고 우려를 했는데 그게 또 좋게 받아들여졌는데 이번에는 저는 또 예전에 그 생각을 이랬어요.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겼다. 한 번이라고 아예 얘기를 또 했잖아요. 그럼 2대 때릴 줄 알았는데 한 대 남았어? 전 이렇게 해석을 할 거라고 봤어요. 이 시장의 투자자들이.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뒤가 더 이제 조금 약간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긴축이 길어진다. 그러니까 인하가 내년이면 할 거다. 올해 말은 솔직히 물 건너간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내년에 빨리. 내년이면 당장 1월 1일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, 뭐 3월이다, 1분기다 이러는데 이게 좀 뒤로 가고, 뭐 4회를 할 것도 2회로 한다. 이래 버리니까 거기서 실망감이 더 온 것 같아요. 예상했던 거는 그대로 우리가 감수하겠어 했는데 그 나중을 또 보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장의 실망감이 항상 선반영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알아서일지 몰라도 월요일부터 시장이 조금씩 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새 목요일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수요일에는 이미 많이 젖어 있더라고요, 옷이. 그러니까 옷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또 이어지고 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견뎌야 된다. 이제 극복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은 잘 견뎌야 되는 과정이 또 남았구나.
네.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예. 집착이라는 단어를 왜 했냐면 집착 뭐죠? 2%. 그렇죠. 네. 왜 이러죠? 무조건 2%. 네. 이게 돈 다루는 이 은행 다니는 분들이 네. 이렇게 꼼꼼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뭔가를 맞춰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이제 좀 부드럽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사업병이 있다 그랬잖아요. 네네. 네, 이제 장사를 하면 저는 대충 우수리 그냥 떼버리고 공안 대충 맞으면 저는 그냥 하루 마감하거든요. 네. 저희 와이프는 이제 돈을 다루던 사람이라서 그거 안 맞으면은 집을 안 가요. 아, 그래요? 정확하게 맞아야 파월이 그런 것 같아요. 예. 물론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그걸 꼭 달성해야 되는 뭔가 목표도 있겠고 실제로 그 정도가 가야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뭐 이러겠지만 네.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유가가 오르잖아요. 그러니까 유가라는 것들을 좀 감안하고 하면은 우리 좀 인간사가 좀 유도리 있게 사는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하나를 꼽았습니다. 이거 뭐 예. 시장과는 상관없지만 네,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유가는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어제 오늘은 좀 주춤했는데 이게 하락 쪽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유가가 좀 현물 시장에서 100달러의 거래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. 아하. 네, 목요일, 수요일 이렇게 나왔었고 또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주춤하긴 했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뭐 120달러를 아예 또 전망을 합니다. 네네. 네,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안 좋았어도 다시 반등하는 힘을 좀 보이는 관련주들이 좀 있었는데 이 유가가 계속 좀 발목을 좀 잡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FOMC 얘기를 하면 다음에 11월을 할 때는 이번에도 어쩌면 동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한 번은 그럼 도대체 언제 인상할 건지 차라리 빨리 인상을 해버리면 매도 먼저 받는 게 낫죠. 네, 그럼 이제 인상 없이 기다리자 하면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시장의 중심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좀 빅 이슈였다고 좀 보고 있고, 예.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이제 따라오는 거고, 또 환율이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. 네. 1320원 또는 1330원, 오늘 뭐 40원 이렇게 갖다 좀 밀리고 그랬는데, 환율이 계속 1300원대, 아직은 초반이지만 위에 있다는 거는 많은 그 부담을 줍니다. 왜냐면 또 유가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유가는 오르고 환율도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아요. 그러니까 한쪽이 좀 이렇게 내리고 이게 반대로 시소가 돼야 되는데 네. 우리한테는 다 오르면 여행을 가고 싶어도 예. 부담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제가 자꾸 여행을 해외에서 장사해봐서 알지만 1320원, 30원이면요. 그 한국 샵 가서 그 쇼핑을 할 때 1,400원으로 받아버려요. 그렇게 됩니다. 네. 은행도 환전할 때 지금 1,340원이면 네. 80원, 90원 받기도 하고 막 이래요. 은행에 따라서 좀 뭐 우대 받는 거 빼고 하면은 상당히 한 20원에서 40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.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부담이 생기죠. 그러면 여행주가 안 좋죠. 그렇죠. 이렇게 됩니다. 살아나려고 하고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또 기름값도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제일 먼저 항공주가 안 좋습니다. 우리나라만 그렇게 또 그렇게 되겠죠.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부담으로 다가온다. 이렇게 됩니다. 대신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면 좋잖아요. 네. 네. 네옴시티, 우크라이나, GICC라는 게 그래서 이제 또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. 이쪽은 보면.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. 네.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그 행사가 열렸어요. GICC라고 해서. 네네. 그래서 세계 이제 인프라 우리나라 거를 이제 수출하는 거를 좀 뭐 MOU처럼 맺기도 하고 협력 제안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장관님이 다녀오셨잖아요. 또 갔다 온 기업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좀 젤렌스키 대통령이 구체적인 제안을 아예 정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. 근데 뭐 장관님이 그냥 설로 가능성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. 아예 메인 뉴스에 나오셔갖고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예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알고 너네들 기술 있잖아. 우린 광물을 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.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런 자원 관련된 거 협조 서로 윈윈하자 이런 네. 제안이 있었고 또 어딘가 그 우크라이나의 자치도시 보면은 고려인 사세가 이제 뭐 시장인가 주지사 하는데 한국식으로 신도시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러니까 예. 그런 관련주들이 좀 다시 활기를 조금씩 띄었습니다. 물론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좀 너무 위축을 좀 줬기 때문에 제한이 좀 있었지만, 그렇죠. 네. 근데 또 네옴시티가 또 남아 있어요. 네.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러니까 작년이죠. 작년에 그 빈살만 왔을 때 네. 올해 왔나요? 올해도 오지 않았습니까? 아, 그걸 헷갈려요. 근데 뭐 어쨌든 그 빈살만 앞에서 우리 회장님들이 다 공소원이 앉아 있었잖아요. 그 사진이 자꾸 돌면서 이제 다음 달 곧 얼마 안 남은 10월 달에
네옴시티에 이제 경제인들이 간다. 그렇죠. 네. 노무현 장관과 함께. 그 총수분들 이재용 회장부터 해서 다 간다는 거 보면은 구체화돼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제 아마 10월을 좀 기대하게끔 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, 예. 그다음에 이제 뭐 애플은 이제 뭐 말이 좀 많았었는데 네. 중국에서 뭐 금지령 하고 그랬지만 들으셨죠 뉴스? 1분 만에 뭐 그것도 제일 비싼 거부터. 네. 네. 근데 이 애플에 대한 게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약간 논란이 된 건 이제 가격적인 것도 있지만 일단 시장으로 보면 일단 중국이 그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이거 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닐까 하는 그 우리나라 부품주들. 근데 이제 또 이게 애플이 가격을 안 올렸어요. 예. 네. 근데 이게 부품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저렇게 하면은 우리한테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가격을 안 올렸다는 거가 좀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면 함정 아니면 그런 느낌이 좀 의문점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 애플은 판매 가격은 안 올렸잖아요. 그러면 이익은 더 내고 싶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하청업체한테 쪼는 거죠. 속된 말로. 네, 좀 더 우리 이만큼 사주는데 네. 1센트라도 내려줘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또 뭐 지레 겁먹은 것처럼 또 와서 좀 올라가려고 반등하다가 또 위축되고 이런 그렇죠. 흐름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강점인 거, 또 우리가 좀 아까 건설 쪽도 그랬지만 이게 기다렸던 거예요. 우리가 이게 우리 예전에도 여기서 원전 얘기하는데 발목 잡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. 네네네. 네,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에서 승소라고 표현을 제가 좀 했지만 승소 같은 각하가 나왔습니다. 법원에서 기각한 거죠. 네, 그것도 미국 법원이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수원, 네, 우리나라 그 한수원 플러스에서 이제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이제 실제로 가서 일을 하는 회사들 주가들이 이제 좀 반응이 왔죠. 사실 이거 굉장히 네. 큰 호재성 이슈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대통령 지금도 유엔 가 계시고 네. 뭐 그 전에도 다른데 순방하시면서 세일즈에 제일 먼저 항상 얘기하는 게 G20에서도 그렇고 그냥 무조건 원전이에요. 네. 그래도 대통령 말씀이 나와서 그렇지만 그 무슨 협의체를 만든다고 제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우리나라가 주도해갖고 협의체를 만든대. 거기서도 원전과 뭐 수소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제 원전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큰 그 빅 호재? 네, 뭐 그래서 저도 빅 이슈 이거잖아요. 이번에는 원전주들이 좀 가겠구나. 그쵸. 싶었는데 하루 만에 꺾였어요. 우리가 정상회담 때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정신 놓고 막 사는 것처럼 네네. 몇백만 주가 계속 들어왔잖아요. 근데 그때도 가다가 멈췄어요. 이게 중소형주만 움직이고. 근데 이번에도 두산에너빌리티 하나만 이제 수급을 말씀드리자면 예. 그날 당일날 수급이 기관 외국인들이 거의 뭐 150만 주, 200만 주씩 각각 들어왔어요. 그거 그냥 하루 만에 다 좀 반납했습니다. 허탈하더라고요. 네, 너무 허탈했어요. 그리고 그날 다 떠서 시작해서 물론 이제 우리 기술 같은 종목이 작은 애들이 뭐 한 20% 가까이 뜨고 그랬는데 네네. 그거 뭐 갑자기 뜨는 거를 누가 사갖고 그걸 차익 실현에도 했겠어요. 네.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이 에이 이 기회에 난 나올래 이러고 나왔겠지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아쉬웠다는 거.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잘 보면은 아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자꾸 좋은 호재가 좀 떴는데 그 호재 좀 편승해서 올라가려는 종목들이 다 음봉을 좀 만든 게 좀 많습니다. 예. 네, 그리고 의외에 또 움직인 것들이 있어요. 5G. 5G. 네. 요즘 들어서 통신 장비주들이 몇 년을 쉬어왔지 않습니까? 네. 갑작스럽게 마구 올라오더라고요. 네, 근데 이게 지금 에이스테크를 예를 들어서 배가 올랐죠? 순식간에. 배가 올랐는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네. 이거 아직도 갈 길이 반도 회복을 못한 친구가 있어요. 이거 약간 과장해서 거의 20분의 1토막 났던. 네, 종목 아닙니까? 맞아요. 이게 참 한숨이 나오는데 아우, 저게 얼마입니까, 지금? 네, 갈 길이 멉니다. 근데 이제 어쨌든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네. 추세를 좀 돌리려는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고초를 겪었는지 실적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. 네. 네, 재무나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또 좋은 종목도 있었습니다. 뭐 솔리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도 기반돼서 올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예. 그 종목도 뭐 한 20% 이상 시세가 좀 나왔었고 또 이제 뭐 오이 솔루션이라든가 뭐 이런 KMW 들어갔고. KMW 맞아요. 예. 그것도 좀 저 위에 위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렇죠. 응원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또 드리고요. 지난주에 이어서. 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마주 얘기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붙어버리면 네. 우리가 정신을 잘 못 차려요. 왜냐면 맞아요. 진짜잖아 이렇게 믿어요. 분간이 잘 안 되니까. 그렇죠. 맞아요. 그리고 다 논문처럼 나온 게 있고 뭐 이러면 이거는
자료가 있잖아요라고 그렇죠. 해서 그럴듯한데? 네, 믿어버립니다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입자 치료기인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 맥신이나 초전도체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거는 실제로 그 암 환자가 치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됐다고 나왔잖아요. 예. 그리고 이게 잘 보면은 기억을 거슬러 보면 올해 초에 네. 예,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뭐 몇 층짜리 지어서 한다는 게 나왔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필요한 게 뭐 양자 컴퓨터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아. 이번에는 이 핵융합 관련으로 해서 이제 중입자가 되니까 네네. 그 섹터가 움직였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모비스입니다. 이거 초전도체로 움직였던 회사 아닙니까? 맥신 초전 다 엮였던 종목이에요. 네. 팔방 미인이면 좋죠, 뭐. 이런 시장에서. 정말 화려하게 올라갔네요. 이제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네. 이거를 정말로 재밌게 이제 뭐 큰 돈을 하시는 분인데 예. 정말로 심심해서 공부 삼아서 50만 원을 들어가셨대요. 50만 원이요? 네. 근데 어떤 분은 10만 원 들어가시고 나 고깃값만 좀 해보면 좋겠어 하고 네. 근데 그때 그 초전도체에서 들어간 거예요. 근데 욕심을 부리다가 물렸어요. 네. 근데 이번에 갑자기 떠갖고 이제 복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건 정말 천운이죠. 그리고 이제 비츠로테크 뭐 이런 네. 회사들이 뭐 그냥 쭉쭉 가 버렸습니다. 이거는 근데 어쨌든 결과가 나온 게 있으니까 의심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네 얻어 걸렸어도 이 시세를 좀 즐기는 분들한테는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이거는 네,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. 일단은 결과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땐 다 나왔으니까. 네. 그리고 이제 또 과학적인 것도 이벤트가 하나가 좀 있었는데,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, 예. 뇌 임플란트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. 저도 처음에 임플란트를 뇌에 박을 수가 있나 싶었는데. 그죠? 이게 칩을 갖고 뭘 하는 건데, 저는 이제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, 이게 영화가 하나가 비슷한 게 있었어요. 뇌 여기다 받아서 네. AI라는 뭐 영화, 어쩌고저쩌고 영화가 있는데. 저도 알 것 같은데 확 떠오르질 않네요. 약간 B급 영화예요. 네. 재밌게 저는 보고, 야, 저런 미래가 어쩌면 가능하겠지? 근데 저런 거를 사람의 몸에 저렇게 한다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괴짜 아니면 뭘까 했는데, 안 그래도 이 뉴럴링크의 괴짜잖아요. 괴짜는 머스크잖아요. 머스크가 이걸 이제 임상 시험 허가를 받아서 한다는데, 일단 이거는 획기적인 것 같은데,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. 예, 이게 만약에 그 영화에서 여기 타타닥 타버리면 그리고 혹시 뭐 네. 악용되면. 그 킹스맨이라는 영화에서도 여기 뭐 칩했다가 막 네네. 사람이 막 사라지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만 보면 일단은 갈 길은 좀 먼 것 같아요. 왜냐면 좀 약간 논란도 또 동시에 나오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영장류잖아요, 우리가. 그래서 원숭이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네. 사고가 나서 원숭이가 이제 뭐 그냥 죽었다 이래갖고 동물 단체들이 뭐 들고 일어나고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는 재미삼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한번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기술로 보면은 다 구현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걸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이라는 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그 연설을 하러 가셔갖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세일즈를 또 하셨어요. 뭐 신문 한번 보니까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도 될 정도로 많은 정상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가 강점인 것들을 좀 세일즈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부산 엑스포 홍보 많이 하시고 그랬대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항저우라는 거는 이제 아시안 게임 내일 개막입니다. 근데 이 개막에 대통령 유엔 가셨으니까 이제 총리가 가세요. 네. 이제 그냥 가서 뭐 이렇게 흔들고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뭔가 또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외교 실무진 측에서 이제 총리급이 가서 그쪽에서도 고위급 만나갖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좀 본격화 다시 하자 이 얘기가 오고 간대요.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인가요? 이제 외교 장관급 또 고위급들이 또 모여서 논의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늦어도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내년 초,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라는 얘기겠죠. 예전에 얼마 전에 안보실장님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시진핑 정상회담 우리나라 방한이건 또 정상회담이건 이걸 또 추진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단순하게 아시안 게임 보면서 응원도 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단체 관광 재개를 하는 거는 물꼬를 일단 살짝 터준 거잖아요.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교류가 정말로 제대로 공식화돼 버리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관련 중국 자본이 들어간 회사라든가 지금 화장품주들도 반등하다 말고 막 지금 그러는데 이런 게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,000억이라는 거는
그 위메이드입니다. 네, 네. 오랜만에 정말 시원하게 네. 올라졌어요. 위메이드도 예전에 저 위에 있었잖아요. 그렇죠. 뭐 사실 게임주들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. 네, 그때 이제 그 가상화폐 이슈 때문에 네네. 그때는 그게 이제 잘 갈 때잖아요. 그 코로나 때니까 막 급등을 해서 한 6, 7배 갔는데 6, 7배 간 걸 다 지금 소화해냈죠. 아, 저 그림 정말 네, 소화해냈죠. 참담합니다. 네, 와 대단했죠. 아이고. 네. 참 저는 이게 보면 되게 아쉬운 게 제가 저때 한 30% 수익 냈다고 좋아했는데 네. 7배 가더라고요. 욕을 300%를 넘게. 수익을 내주고도 욕을 먹었던 종목이어서 예. 잊을 수가 없는데 네 일단은 지금 또 물려있던 분들은 지금 상당히 좋을 거예요. 아 네. 이제 탈출하나 보다. 이제 어쨌든 바닥에서 큰 거래가 나왔다는 거는 좋은 신호인데 갈 길은 좀 멀다는 거. 그렇습니다. 네, 이것도 응원의 말씀 한번 드리고요. 예. 또 이 관련된 종목들 게임 관련주가 그래서 조금씩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. 요새 가끔씩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재계약이라는 게 좀 네. 있습니다. 네, 재계약은 네, BTS가 재계약을 했어요. 네. 네, 좋은 일입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주가는 반응을 안 했어요. 네. 근데 이제 또 재계약의 중심에 있는 데가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입니다.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 네, 주셨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안 되는 포토샵을 해서 여기 아까 보내드렸는데 네. 멤버가 지금 설이 많아요. 설이. 네, 그러니까 루머들이. 태국인 멤버 리사는 그 재계약을 스캔들. 안 한다. 그리고 3명은 한다. 또는 3명이 다 다른 데로 가고 리사는 또 어디로 간다. 그래서 이제 따로 가더라도 예. 블랙핑크 팀은 유지해서 네. 그때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모인다.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네. 이게 어쨌든 주가에는 서로 다 안 좋은 쪽으로 일단은 갔습니다. 시장 영향도 있고.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는 과연 어떻게 공식적인 결과 나올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예. YG는 일단 확 내렸으니까 좋은 쪽으로 계약이 간다면 일단은 다시 제자리로 회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판 IRA 이게 이제 한국, 중국, 일본 이런 우리 이 3국의 주변 3국의 이 전기차 업체에게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약간 불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요즘에 트렌드가 자국 우선주의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전기차 지금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안 그래도 좀 조정에 들어가 있잖아요. 예, 저는 뭐 이게 시세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. 저번에도 네. 말씀드렸지만 뭐 조정이 좀 더 갈 것 같다. 나올 악재들 긍정적으로. 계속 나오고 있군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것도 조금 약간은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몇 개씩 좀 나왔어요. 예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유럽에서 전기차의 그 보급을 위해 갖고 내연기관 차를 좀 빨리 단종시키려고 못 팔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. 5년을 또 연장을 했대요. 영국 2030을. 쪽에서?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프랑스에서는 유럽에 생산 전기차 보조금이 예. 삭감된다는 거. 독일도 마찬가지고 또 EU에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한다고 하니까 네.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약간 부정적으로 예,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항상 이걸 해석을 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나왔다면 네. 예, 한 번에 소화할 과정이 필요할 거고 마침 주가 뭐 시장도 안 좋은데 지금 조정 구간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.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. 예. 일단은 또 아까 중국 관련해서 좀 얘기 드리고 크루즈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일단 중국에서 그 들어오는 관광객들 예. 제주도에 오는 거는 꽉 찼다 그랬잖아요. 막 40몇 초 이렇게 이미 다 됐다는데 방한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숫자로 잡힌다고 합니다. 벌써 이제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재밌게 저는 좀 본 게 부산항에 크루즈선이 입항을 하는데 예. 지금 올해 0이에요. 없어요. 올해. 그런데 내년에 58척. 58초. 이게 또 잡혀 있답니다. 아직. 그러니까 이제 예.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것들이 보면은 중국 관련돼서는 이제 총리님이 아까도 다시 이제 돌아서 말씀드리면 가서 그런 일정들이 잘 해결이 되면은 좋은 쪽으로 이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. 그럼 시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이런 다양한 이슈들 예.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가 되어 있네요. 이번 주엔. 그렇습니다. 자, 이번 한 주 다양한 키워드들로 심도 있게 좀 돌아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주 당분간의 시장 전망도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? 네, 일단은 뭐 계속 비슷해요. 상승 동력 부재고, 네. 그리고 이제 뭐 주도할 게 없고 돈이 그냥 빠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뭘 좀 핵입자, 뭐 융합 이런 걸 좀 보려고 하면
오후에 점심 먹고 오면 딴 데로 가 있고. 맞아요. 오전, 그렇잖아요. 오후가 다릅니다, 이제. 네. 그러니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그 수시 대응할 수 없다면 좀 참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잠깐 뭐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이제 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뺐었는데 그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였잖아요. 그렇죠. 네, 이것도 저희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려놨고 추석 전에는 정치 이슈가 좀 있을 거다. 맞아요. 원래도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뭐 양당이 좀 약간 대결 구도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. 좀 근데 그게 좀 가결로 나와버렸잖아요. 이재명 당대표. 네, 우리가 뭐 솔직히 그게 뭐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몰랐어요. 네. 근데 어제 반응 나온 거 보면 일단 시장에서는 가결로 나오고 다 그것도 시간에서 급등하고 오늘 다 음봉이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쳐다보지 않는 이상은 되게 힘들어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갑자기 올라가는 것들 보면서 아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상실감이라든가 소외감 느끼지 말고 그런 마음 느낀다고 하면 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미리 준비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트레이딩 전략을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말씀 전해 주실까요? 네, 뭐 시장은 항상 힘든 것 같잖아요. 네. 뭐 비바람인 줄 알았더니 좀 이따 태풍 오고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면요 나아집니다. 네,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태풍은 다시 옵니다. 아하. 네, 나아졌다 다시 오죠. 그리고 이게 반복됩니다. 그러니까 계속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, 우리가 지금 1년 지난 거 보면은 비슷합니다. 네. 네, 그리고 여러분들 1년, 2년, 뭐 3년 또는 10년을 돌아봐도 네, 편하게 온 시장은 아닙니다. 항상 시장에서는 편하게 수익을 챙기려고 기다리면요, 네, 수익이 작아요. 예,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야지 급등락을 하면서 올라가고 결국은 우리도 그 안에서 강해지는 거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한 주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드렸고요.